더크라운 캐피털 로비를 가득 메운 그 순간 공난숙은 진태석이 아니라 한혜라 이름부터 떠올렸습니다. 공난숙은 평생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온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자기 목이 잡힌 기분이었거든요. 세무조사라는 단어는 조사가 아니라 사냥처럼 들렸고 직원들 눈빛은 이미 회장님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흔들리지 않는 척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잘 안 움직였어요. 돈줄이 막히면 권력도 끝이라는 걸 공난숙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공난숙은 결국 한혜라를 찾아갑니다. 공난숙이 찾아온다는 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습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공난숙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세부터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에 몰린 사람인데도 마지막 체면이란 걸 몸으로 걸고 들어온 거죠. 너 나 도와준다며. 말이 부탁이 아니라 확인 같았고 한혜라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공난숙은 일부러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는데요. 그 서 있는 자세 하나로 난 아직 안 무너졌다를 증명하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혜라는 그 기세에 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을 위로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주 천천히 공난숙이 가져온 위기의 냄새를 맡듯 눈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정색한 목소리로 끊어버립니다. 그 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공난숙이 순간 멈칫합니다. 세무조사라는 칼이 목에 닿아도 공난숙은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는 법이 없었거든요. 공난숙은 바로 되받아칩니다. 한혜라, 너도 상황 알잖아. 나 무너지면 너한테도 좋아? 좋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 한혜라가 그렇게 말해버리니 공난숙 얼굴이 굳습니다. 한혜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한혜라가 이 밤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정원이도 같이 흔들려. 그게 싫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공난숙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한혜라가 돕겠다는 건 공난숙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차정원을 살리겠다는 뜻이라는 걸요. 공난숙은 입술을 한번 꾹 눌러요. 자존심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런데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쉽게 무릎을 꿇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다시 딱딱한 목소리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도와줄게. 한혜라는 너무 쉽게 대답해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공난숙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공난숙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가 없이 돕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대신 뭐? 대신 제대로 부탁해. 공난숙이 콧웃음을 칩니다. 지금 장난해? 라는 표정이었는데요. 한혜라는 단호합니다.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난숙, 나한테는 도와준다며가 아니야. 나한테는 살려달라야. 그걸 말할 수 없으면 우리 동맹은 시작도 못해.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떨립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밑바닥을 인정하는 순간이거든요. 공난숙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했지만 자기가 무릎 꿇는 건 다른 얘기였습니다. 공난숙은 한 발 물러서서 숨을 고르려다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자존심으로 한혜라를 누르듯 내려다보며 말해요. 너 나한테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협박이야말로 공난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칼날이었는데요. 한혜라는 그 칼날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을 똑바로 보며 아주 낮게 대답합니다. 나 이미 살아남았어. 한혜라로도 살아봤고 무엇보다 차정원 엄마로도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 그 말에 공난숙의 기세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꺾입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깨닫죠. 한혜라는 지금 공난숙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같은 편으로 끌어오려는 거라는 걸요. 서로의 약점을 확인해야만 서로를 배신하지 못하게 묶을 수 있다는 걸 한혜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공난숙은 결국 의자 앞에 멈춰 섭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공난숙은 눈을 내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나는 나다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한혜라는 그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혜라는 담담하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공난숙을 더 미치게 만들어요.
공난숙은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 무릎을 굽힙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공난숙 얼굴이 굳어버리죠. 분노와 치욕이 동시에 올라오는데요. 공난숙은 그 감정을 삼키고 목소리를 깎아내려 겨우 한 문장을 꺼냅니다. 도와줘. 한혜라. 뭐를 도와달라는 건데. 세무조사 이거 내 숨통이야.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렸어. 공난숙이 코너라는 단어를 말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그게 진짜였어요. 한혜라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혜라 마음속에서는 차정원 얼굴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혜라는 자존심을 찢어서라도 삼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혜라는 공난숙 쪽으로 손을 내밉니다. 일으켜 세우는 손이 아니라 계약을 맺는 손처럼요.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 다 물러설 수 없어. 공난숙은 한혜라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도 눈빛은 아직 굴복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너무 빨리 약해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조건을 던지죠. 대신 하늘은 건드리지 마. 주하늘은 공난숙의 양아들이고 지금은 차정원의 연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영채는 공난숙의 친딸이자 주하늘에게는 양여동생이었고요. 한혜라는 공난숙이 진심으로 아들을 위하는 것을 보고 결심합니다. 아이들이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여자는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아니고요. 대신 둘은 서로의 가장 깊은 약점을 확인하고 그걸로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공난숙에게는 세무조사가 목줄이고 한혜라에게는 차정원이 목줄입니다. 목줄을 서로 쥐고 나서야 비로소 동맹은 완성되거든요. 그 시각 건양그룹에서는 진세훈이 이미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전남편이었고 지금은 주영채의 남편이죠. 그런데 진세훈이 자기 사무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버렸거든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나사 하나, 어색하게 반짝이는 렌즈. 진세훈은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어버립니다. 웃음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경련 같은 거였어요. 주하늘 너지? 진세훈은 바로 주하늘을 찾아갑니다. 주하늘이 복귀하자마자 건양그룹 내부 공기가 바뀌는 걸 진세훈은 느끼고 있었고 그 공기를 만든 사람이 주하늘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치자마자 눈빛부터 싸움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숨도 고르지 않고 주하늘을 몰아세웁니다. 동영상 내놔. 내가 찾는 그거 결국 나한테서 꺼내려는 거잖아. 주하늘은 표정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면서도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진세훈이 말하는 동영상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곧바로 진태석을 압박할 협박 카드로 번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물건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은 침착하게 웃는 척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세훈은 그 웃음을 보고 더 폭발합니다. 모른 척하지 마. 너희가 찾는 영상이 뭔지 알아. 그 영상으로 회장님 협박하려고 했잖아. 횡령으로 감옥에 이런 프레임까지 준비했을 거 아냐. 진세훈은 그 말까지 내뱉고 나서야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주하늘의 시선이 진세훈 뒤쪽 어딘가를 아주 잠깐 스쳤거든요. 주하늘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뒤돌아보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칩니다. 지금 그 영상 안 내놓으면 너도 같이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진세훈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또 다른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는 걸요. 이번엔 들키라고 숨긴 카메라가 아니라 절대 들키지 않게 숨긴 증거 장치였고요. 진세훈의 협박, 진세훈의 말실수까지 전부 영상으로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날도 진세미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건양그룹 디자인 실장,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자 진세훈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차정원에게는 이부 여동생이기도 하죠. 피가 섞였다는 사실 하나가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도 더 잔인하게도 만들잖아요. 차정원은 진세미 앞에서 강해 보이려 했지만 진세미가 언니 그만 버텨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강함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사고 영상을 직접 마주합니다. 화면 속에서 모든 것이 느리게 무너졌고
차정원은 그걸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울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차정원은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립니다. 아빠, 내가 그때. 차정원의 눈물은 죄책감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는데요. 그 영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사고라는 느낌이 차정원 가슴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이 무너지는 걸 보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진세미는 늘 아버지 진태석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고 진태석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진세미는 동시에 한혜라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혜라가 평생 숨겨온 진짜 마음이 차정원을 지키고 싶다는 거라는 걸 진세미도 이제는 알 듯했어요. 진세미는 조용히 차정원 손을 잡습니다. 언니, 그 영상 누가 줬어요? 차정원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핸드폰 화면을 진세미에게 보여줍니다. 주하늘과 진세훈이 부딪힌 증거 영상 일부가 들어와 있었고 진세훈이 회장님 협박하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진세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는데요. 저 말은 결국 진태석까지 엮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차정원에게 주영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딸이자 건양그룹 디자이너 진세훈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한때 주영채 신분을 대신 살았던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차정원과 주영채 사이에는 말로 봉합될 수 없는 혐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둘은 이미 상대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차정원은 전화를 받고도 바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감정을 꾹 누르죠. 차정원은 주영채를 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정원이 하려는 건 협력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뜨리기였거든요. 왜? 차정원이 딱 한 단어만 던지자 주영채 목소리가 날카롭게 튑니다. 너 요즘 움직이는 거 다 보여. 회사도 엄마도 하늘도 내가 얌전히 있을 리 없잖아. 차정원은 짧게 숨을 내쉽니다. 주영채는 늘 자기 불안부터 상대 탓으로 덮는 사람이었고 그 방식이 너무 익숙했어요. 차정원은 감정 없이 받아칩니다. 나한테 관심 끄고 내 남편부터 붙잡아. 진세훈이 지금 누굴 물어뜯고 다니는지 너도 알잖아. 주영채는 순간 멈칫합니다. 진세훈의 폭주를 주영채가 제일 잘 아니까요. 하지만 주영채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곧바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고 비밀을 쥔 사람처럼 말하죠. 데이비드 K. 너도 알지? 그 정체. 차정원은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주영채는 그걸 폭탄처럼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차정원은 그 폭탄의 핀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였어요. 구 실장.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비서 구 실장. 그 인간이 데이비드 K로 움직인 거. 주영채는 차정원이 놀라거나 흔들릴 거라 기대했는데 차정원 반응이 너무 평평해서 오히려 당황합니다. 주영채는 급하게 말을 이어가요. 협박은 늘 상대의 반응이 있어야 완성되거든요. 너 그거 알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구 실장이 해외 투자자 가면 쓰고 돈줄 만지작거린 거 그거 터지면 너도 같이 휘말려. 내가 예전에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까지 다 끌려 나올 수도 있어. 주영채는 주영채 신분을 대신 살았던 과거를 겨냥해 찌른 겁니다. 그런데 그 찌르기가 차정원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주영채가 결국 그 카드로 온다는 것. 차정원은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상 가능한 적은 계산이 쉬우니까요. 영채야. 차정원은 감정을 싣지 않고 너무 또렷하게 부릅니다. 협박하려면 최소한 내가 무서워할 걸로 해. 주영채가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너는 아직도 나를 숨길 사람으로 보지. 차정원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난 이미 다 잃어봤어. 아빠도 이름도 관계도. 그러니까 더는 내가 휘두르는 걸로 안 흔들려. 주영채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너랑은 손잡을 일 없어. 내가 가진 정보는 내가 가져갈 거고 내가 만든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너대로 무너질 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차정원. 주영채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차정원은 전화를 끊습니다.
끊고 나서 손이 아주 잠깐 떨리는데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를 꾹 눌러 담은 사람의 반동 같은 거였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바라봅니다. 진세미는 이미 얼굴이 하얘져 있어요. 데이비드 K가 구실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 공난숙의 비서가 돈줄의 가면을 쓰고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건 결국 공난숙 쪽도 진태석 쪽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세미야, 이제 더 확실해졌지. 얘네는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 자기 판에 올려놓은 말로 봐.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진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진세미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데도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차정원은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주하늘. 차정원은 주하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게 돌아가도 하늘만큼은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차정원을 버티게 합니다. 차정원은 핸드폰 속 세운이 하늘에게 난리친 그 증거 영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영상은 주하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하늘이 얼마나 위험한 판에 서 있는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만 낮게 말해요. 하늘아, 내가 널 지킬게. 그 누구도 너를 끌고 들어가게 안 둘게. 한편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서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지금 진태석을 돕는 척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진태석을 사랑하는 척까지 포함해서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공난숙을 만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이었고, 그 눈은 어디까지 나를 배신할 거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 편이 될 거냐를 묻는 눈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돌아온 이유를 딸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한혜라는 그 기대를 일부러 채워줍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 공난숙 무릎 꿇었더라. 진태석은 비웃듯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야?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한혜라에게는 딸 차정원을 택하면 넌 끝이라는 협박처럼 들렸고, 내 편이면 딸을 버려라는 명령처럼도 들렸죠. 한혜라는 그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뺨이라도 갈겼을 텐데요. 그런데 한혜라는 지금 한혜라라기보다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한 발 더 다가가 진태석 손을 잡는 척이 아니라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처럼 손끝을 길게 붙잡습니다. 말투도 아주 부드럽게 낮춰요. 진태석이 제일 좋아하는 그 온도로요. 나 당신 편이야. 내가 다시 욕심을 낸다면 그건 당신 옆에서 제일 위까지 가고 싶어서야. 진태석 눈빛이 그 순간 풀립니다. 진태석은 봐라, 결국 돌아왔지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웃어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돌아온 걸 회심의 승리처럼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혜라가 딸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돌아왔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진태석은 그 믿음을 더 단단히 만들려고 한혜라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정리해. 나랑 끝까지 가자. 한혜라는 웃습니다. 웃는데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진태석은 그 웃음을 욕망이라고 읽고 더 안심하죠. 하지만 한혜라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문장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 더 믿어. 더 가까이 와. 그래야 내 목을 정확히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혜라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비밀이 숨겨진 금고, 진태석만 아는 사람 명단, 그리고 차기범 사고에 진태석이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다는 흔적. 한혜라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꺼내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꺼내면 들키니까요. 대신 한혜라는 매일 조금씩 아주 현실적으로 증거를 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진태석을 받들고 뒤로는 진태석을 무너뜨릴 순서를 세워가면서요. 지금 진태석은 한혜라를 다시 얻었다고 믿고 있고, 한혜라는 그 믿음을 이용해 진태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묻고 싶어지죠. 진태석은 한혜라의 사랑을 믿는 순간 어디부터 무너지게 될까요? 한혜라가 진태석의 목을 조르는 마지막 끈은 비밀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진태석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 그 자체일까요?